지점을 이해 못하고 소련군은 우리는 조선을 해방시키러 왔다 그러고 일본군은 우리 무장해제라고 왔으니까 경고망동을 발표한다. 이 문장만 딱 비교를 해서 요즘에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그걸 비교해서 옆에 실어한다. 이걸 보니까 뚜껑 열리죠. 소련은 우리 좋은 사람 같고 미국은 나쁜 것 같은데, 자, 말만 봐서는 안 되죠. 결과와 행동을 봐야죠. 그래서 그 소련이 해방시켜준 북한은 어떻게 됐죠? 그렇게 해방된 사회에서 살고 싶습니까? 네, 그 질문 던지겠어요. 미국이 다 잘했다. 너무 준비 안 했다. 뭐 그 점은 이제 다 잘했던 거 아니고 준비 안 했다는 문제가 있죠. 그러면 북한은 어땠냐? 여기서 오니까 그냥 뭐 미 군정이 와갖고 뭐 온갖 혼란이 됩니다. 46년 2월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만들어져요. 자, 임시인민위원회 그러면 뭔지 모르고 그냥 위원회 같죠. 자, 이 위원회가 뭐 합니까? 토지 개혁합니다. 그리고 군대도 만들죠. 아니, 행정조직 다 만들죠. 군대 갖고 있고 토지 개혁하고 세금 걷고, 이거 국가 아니에요? 이름만 정식으로 무슨 국가 아니에요? 이미 국가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임시제로 왜 띄우냐면 그 다음에 걔네들 흑백 투표라는 거 하죠. 아마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옛날 방공교육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그야말로 투표함 자체로 검은 거 넣고 하얀 거 넣고 찬반 투표하게 되죠. 그래서 임시는 투표를 안 거쳤으니까 임시라고 했다가 투표를 해갖고 정식으로 북조선 인민회의라는 거 만듭니다. 인민회의라는 게 저게 사실은 저런 회의 무슨 모여서 회의하는 것 같지만요. 저게 소비에트라는 말을 이쪽 말로 번역한 말입니다. 북조선 소비에트를 건설한 거예요. 아니, 군대도 있지, 경찰이 있지, 세금 걷지, 그다음 행정조직 다 갖추고 있지.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 박사 같은 경우는 황당한 거예요. 저쪽은 이미 국가를 다 만들어 놓고 소련 체제로 가고 있는데 남쪽은 정부도 없고 우왕좌왕하고 떠들고, 그러니까 통일 정부를 수립해야 되지만 당장 급한 대로 남쪽만이라도 일단 남쪽도 정부를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다가 왜 쟤네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9월 달에 만드냐면 통일 정부라고 만든 겁니다. 우리가 만드니까 전세들 같은 게 제주도 4.3이라든지 이런 거 얘기 들으면 그때 한면 북한 주장대로라면 남쪽에서 지하 투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9월 달에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을 만들 때는 남쪽 투표까지 합쳐갖고 대의원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때 이미 48년 9월에 북한은 통일정부를 수립하고 했다고 선포하면서 저런 국가를 만든 겁니다. 이런데 우리끼리 분단, 그렇게 따지면 분단을 누가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남쪽 무시하고 이미 45년 11월부터 시작을 해갖고요. 46년 2월에 북한은 정부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47년 2월에 임시제도 빼버리고 이미 그 앞에 선거도 해버렸어요. 물론 그 선거라는 게 흑백 투표함으로 한 완전 조작극입니다만, 그런데 이승만이 먼저 단독 정부를 수립했다? 진짜 좀 역사적인 상황과 배경을 좀 같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6.25 전쟁에 대해서 우리 생각했는데, 6.25 전쟁에서 누구는 한국전쟁이라고도 하고, 자, 우선 한국전쟁이라는 말은 저도 입에 붙어서 간혹가다 합니다만은 그거는 미국 사람이 쓸 말이지 한국 사람이 쓸 말은 아니죠. 베트남 전쟁이 우리가 쓰면 몰라도 베트남 사람은 그렇게 쓰지 않는 것처럼. 그 다음에 6.25 사변이라고, 그동안은 왜냐면 이게 전쟁이 아니다라는 걸 강조하려고, 그러니까 불법 집단과 싸운 거다라고 하는데 사변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전쟁이 아니라 사변이 맞다라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자가 지금 6.25 전쟁으로 통일된 것을 얘기하는데, 6.25 전쟁, 그다음에 6.25 전쟁에 대해서 중요한 거는요, 이거예요. 북한이라든지 남쪽의 친북적인 사람들은 계속 무슨 주장을 하냐면, 옛날에는 북침을 주장했고 요즘 북침까지는 너무 증거가 많이 나와서 북침을 주장 못하니까 이런 주장을 해요.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중요하지 않아. 이런 소리. 누가 먼저.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경에서 충돌들이 많았죠. 국경 충돌이 사실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좀 있었어요. 특히 웅진반도에서. 지금 38도선이 지금의 웅진반도와 해주가 남쪽에 있습니다. 해주가 북한에 있지만 그래서 해주가 남쪽에 있대. 그 부분에서 좀 전투가 많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6탄 10용사라 불린 게 6.25 때가 아니라 바로 그때 얘기입니다. 개성에도 좀 전투가 벌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전투가 벌어지다가 이게 확전돼 갖고 그냥 이러는 거지 아니다라는 주장을 해요. 무슨 소리냐면 내전이라는 걸 주장하고 싶어 합니다. 이거 잘 말장난 같지만 중요한 게 내전이 되면 어떻게 되죠? 미국이나 유엔군이 참전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지금 북한에서 자꾸 지금 평화협정 맺자고 하는 것도 잘 이 맥락인데 제가 너무 웅문론적으로 얘기하는지 몰라도
뭐든지 돌다리도 두들겨 반다고. 자, 그러면 남북 교류라도 제대로 하면 몰랐는데 교류도 안 되는 속에서 그냥 평화협정 맺자. 휴전협정 돼서 여러분 그렇게 불편했습니까? 왜냐? 휴전 상태가 아니라 평화협정이 되면 미군이 여기 주둔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이건 한 국가, 한 체제, 한 민족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분쟁이면 우리끼리 문제지 외국이 개입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이게 북한의 노림수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도 이런 소리를 해요. 요즘에 뭐 한국전쟁이 기원 그래갖고 한국전쟁이 6월 25일 날 일어난 게 아니다. 그 전에 있던 확대된 거다. 근데 우리는 6.25, 왜 6.25 사병인데 6.25라는 걸 강조하냐면 그 전에 무력 충돌이 있었지만 그게 확대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1948년 4월에 만들어지고 대한민국이 안정세로 들어지기 시작하니까 북한이 이제 전면 남침했다. 그 남침기이 6월 25일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6월 25일을 강조해야 돼요. 이 얘기를 다시 하면요. 자, 48년에 우리가 5.1 총선거를 하려고 하니까 무슨 일이 나죠? 4.3 제주 소위 말하는 뭐 4.3 사건 내지는 4.3 봉기, 4.3 무장반란 뭐 이런 게 일어납니다. 뭐 그때 요즘에도 4.3 추념하고 물론 그때 억울하게 죽은 사람 뭐 좀 불쌍하게 죽은 사람 많아요. 그 사람들 추념하자는 건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4.3 왜 참 재밌는 건 4.3이라는 날짜를 얘기하는데 그러면 왜 4.3이죠? 4월 3일 전에는 뭐 좌우가 제주도 아주 평안하게 살았어요? 아니에요. 4월 3일이 뭐죠? 남로당이 5월 총선거에 반대하는 걸 목적으로 4월 3일 날 일제적인 조직적인 무장봉기를 일으킨답니다. 그 제주도에 요즘으로 치면 파출소죠. 지소 12개 같은 경우에 어느 부대가 누가 무장을 하고 어떤 시각으로 때린다. 아주 구체적인 진짜 군사작전이 다 만들어져서 때리고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근데 좌익 쪽에서 저런 게 4.3 얘기하면서 4.3이라고 지네들 얘기하면 그게 무슨 얘기예요, 사실은요. 그 얘기하면 그래서 자꾸 4.3 얘기 그쪽에서 얘기할 때는 4월 3일 얘기를 안 해요. 보통 겨울 얘기를 해요. 뒤에 얘기하지만 사실은 또 국군이 토벌 과정에서 좀 뭐 얘기가 길어집니다만은 과잉 토벌 부분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이제 그 부분을 강조하는데 4.3이 왜 이럽니까? 4월 3일 날 계획적으로 습격해요. 그래서 모 지서 같은 경우에는 순경이 있는데 가서 뭐 대창을 엿다 꽂아갖고 이걸로 걸어놓고 죽이고 이래요. 그러면서 이제 국군이 들어오면서 이제 반격하면 경찰이랑 국군이 반격하면서 거기서 이제 또 뭐 관련자 내지는 관련 이제 가족도 죽이고 뭐 이제 비극이 되죠. 그래서 오늘 4.3 얘기하니까 4.3 길게 얘기 안 하도 문제는 4월 3일날 바로 그 남로당의 무장봉기로 시작된 것처럼 6.25 전쟁은 6월 25일 날 통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 뭐 분쟁이 있지 않았냐? 자, 가라앉고 있었던데요. 4.3 바로 48년 겨울을 거치면서 사실 뭐 잔인한 진압 때문인지 몰라도 잠깐 거의 수그러듭니다. 그래서 4.3 진압하려고 여수에서 출동하던 부대가 반란을 일으키죠. 그것도 어떻게 되죠? 이미 49년에 들어가서 49년 돼서는 거의 진압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주요 인사들 다 북한으로 도망가요. 북한이 맨 처음에 48년까지는 자기네들 주도로 정부를 만들고 소위 말하면 북한이 단독 정부를 수립했던 건 민주기준론입니다. 자, 김일성이가 무슨 주장을 합니까? 이건 제 주장이 아니라 김일성이 공식 주장입니다. 북한의 공식론이에요. 민주기지론이에요. 민주기지론이 뭡니까? 가능한 지역에서 먼저 민주기지를 만들어 놓고 그 민주기지를 바탕으로 해서 한반도 전체를 통합한다는 거죠. 그 민주기지론에 입하해서 먼저 북한을 먼저 만들어 놓고 통합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이승만 대통령보다 먼저 김일성이가 분단을 시도했고 그 조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랬다가 48년에 대한민국을 맨 처음에 대한민국을 건설한다는 걸 막으려고 하죠. 그 4.3도 그렇고 막 계속 뭐 폭동도 일으키고 그래요. 건설되죠? 건설된 다음에 이걸 막으려고 하는데 이게 진짜 수그러듭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남쪽의 무장봉기와 무장투쟁으로 대한민국을 전복시킬 수 없다는 걸 깨달으면서 이제 전면전인 무장 전쟁을 통한으로 통일을 꿈꾸게 됩니다. 그게 6.25 전쟁입니다. 내전의 확대가 아니에요. 내전이 수그러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군사 기록 다 보세요. 그리고 이것도 하나 궁금해요. 뭐 이런 6.25 때 6월 25일 새벽 4시에 공격했다. 어느지 하면 새벽 4시 20분에 공격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헷갈리는 게 아니라요. 이게 북한의 작전을 이해 못했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제가 약간 관심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당시에
약간의 엉터리 군사 지도를 만들면서 북한군과 한국군의 배치, 그다음에 어떤 작전을 내는지 할게요. 제가 뭐 지도는 이제 뭐 이렇게 엉터리로 그려놓게요. 그러면 한국군은 그 당시 어떻게 되냐면 여기 개성에 1사단이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의정부 포천 방면에 7사단이 있었고, 그다음에 춘천에 6사단이 있고, 이 강릉에 8사단, 4개 사단이 전방을 방어하고 있었어요. 그다음에 여기 웅진반도에 이제 17연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연대 정도가 이쪽 아까 해주 쪽에. 그다음에 남쪽에 보면은 여기 이제 대전의 2사단, 대구의 3사단, 광주의 5사단. 근데 이쪽에 남쪽 사단은 예비 사단이라기보다도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대충 5사단과 이쪽은 지리산 무장공비 내지는 여순 반란군 진압하는데 남쪽에 동원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반 게릴라전 토벌에 3개 사단을 뺏기고 총 7개 전투 사단 중에 4개 사단이 맡고 있었어요. 북한은 어떻게 배치되어 있었냐면 북한은 바로 이제 1군단과 2군단으로 나눠지는데, 쉽게 말해서 1군단이 경기도 지역이고 2군단이 강원도 지역인데, 경기도 1군단은 이쪽에 개성 쪽에 여기서 북한입니다. 북한군 제1사단과 6사단이 배치되고, 그 다음에 우리 7사단 앞에는 4사단하고 그 다음에 3사단이 배치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6사단 앞에는 이게 이제 얘네들로 2군단인데 여기부터가 여기에 1군단이고 이건 1군단이고 2군단은 2사단하고 12사단. 근데 재밌는 건 12사단은 바로 직전에 7사단이었는데 숫자들 그대로 나가면 파악되니까 숫자를 부풀리려고 나중에 7사단은 12사단이어서, 그래서 어떤 이름은 7사단을 넣어 어떤 이름은 12사단. 제가 요거를 받고 강릉 쪽에는 소위 말하는 5사단이 담당을 해요. 그럼 어떤 작전이었느냐? 왜 개전이 날짜가 달리면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첫 발포가 나는 거는 전역에서 휴전선을 때린 게 아니 383을 때린 게 아닙니다. 먼저 웅진반도부터 포격을 시작해요. 이거 왜 그랬느냐? 바보같이 한꺼번에 때리지 왜 거기부터 때려? 이게 교란 전술인데, 웅진반도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좀 티격태격하는 전투들이 소규모 한 소대, 중대, 크면 중대 정도 전투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때리니까 사실은 어떤 오해도 할 수 있냐면 저 새끼들 또 하든지 또 한다. 그래서 여기를 때리고, 심지어 그러니까 또 우리가 이제 큰 소리 치면서 뭐 여기면 반격했다 뭐 이런 걸 또 라디오에 내보내고 그러니까 이제 요 반격했다는 라디오 나온 거 갖고 쟤네 북침소리 하는데, 순차적으로 여기부터 4시 정각에 여기를 때린 다음에, 사실 여기는 인민군 정규부대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북한식, 우리식으로 하면 북한 보안대, 그러니까 경찰 병력들이 조금 치는 신용을 해요, 맨 처음에. 그러니까 뭐 이쪽에서는 뭐 또 저기서 포격이 떨어진다, 웃기네, 뭐 그러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4시 20분 정도에 이 개성에서 폭격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쉽게 말해서 이쪽 4시부터 시작해서 이쪽까지 한 3시간 정도 걸쳐서 순차적으로 폭격이 시작돼요. 근데 왜 그러냐면, 목표가 뭐냐면 1사단이 한국군 1사단과 정면으로 맞붙어갖고 고립을 시켜버려서 1사단을 막는 상태에 6사단이 서울로 진격해 들어오는 모델이에요. 근데 그래서 맨 처음에는 왜 순차적으로 국군도 상식적으로 개성 문산 축이 북한의 주공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상식적으로 그게 주공이 되어 왔어요. 근데 이게 주공이 아닙니다. 이건 조공이고, 진짜 주공은 포천 의정부선인데, 이 포천 의정부선이 뭐냐, 4사단하고 3사단이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유경수 탱크 사단인데, 이때는 사단 아니고 여단인데, 소위 말하는 105 탱크 여단, 북한에서 유경수가 이걸 지휘할 때 유경수 아주 유명해진 건데, 105 탱크 여단이 여기에 배속돼서 105 탱크 여단 앞세워갖고 서울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서울은 또 어떻게 하냐? 7사단은 어떻게 하냐? 7사단은 4사단이 막고 있는 상태에서 105 탱크 여단과 4사단이 서울로 들어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울을 그래서 105 여단이 선봉, 그 탱크 몰고 가서 점령을 합니다. 그러면 이쪽은 뭐냐? 그래서 여기는 그냥 속된 말로 얘기해서 인민군 작전대로 거의 완벽하게 진행됐다. 국군이 분전합니다만은 뭐 탱크 오는데 뭐 막을 화기도 없고 말이죠. 기습당하고. 근데 정말 천운인 게 이제 6사단,
그래서 이제 뭐 육사단이 당시 김종호 장군 얘기 나오는데 육사단 쪽으로 이제 인민군이 들어온 건 인민군 2사단과 아까 말한 12사단이 들어오는데 얘네들 목표는 6사단을 쉽게 짓밟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2사단은 우회를 해서 지금 양평 쪽으로 들어와서 서울을 점령하면은 대충 2사단이나 얘네들이 올라와서 한강선에서 방어선을 칠 거로 생각하고 뒤통수에서 지금 서울지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한강 지키고 있는데 양평 쪽에서 수원, 양평, 평택 쪽으로 진출해갖고 여기서 국군의 주력을 포위해서 몰살시킨다. 그리고 12사단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때 이쪽으로 들어갔는데 그냥 남하를 해서 춘천에서 얼로 남하는 원주선으로 남하한다. 원주선으로 남하해갖고 진격한다. 이런 계획을 세우는데 미리 얘기하면 이건 실패로 돌아가. 왜 실패로 돌아가냐면은 이긴 건 아닌데 강원도 길이 좁죠. 정확한 탱크가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탱크라고 하는데 그건 자주포하고 탱크를 구별 못해서인데 이쪽은 자주포 부대가 오는 걸 갖다가 이 김종호 장군이 지휘하는 6사단 용사들이 소위 말하는 1호 자주포와 10호 자주포를 뽀개면서 그 좁은 강원도길에서 길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얘네들이 거기서 당황을 해갖고 자주포를 버리고 도망가고 뭐 그러면서 여기서 상당히 시간을 지연돼갖고 사실은 이 양평 쪽으로 진출하는 거가 실패해버려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천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이쪽 1군단 병력은 서울선까지만 들어오는 게 목표면은 이들이 2군단이 이쪽으로 에워싸게 돼 있었는데 2군단이 에워싸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나중에 국군의 주력이 후퇴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 나오죠. 아니 왜 한강 서울 점령해놓고 북한이 거기서 멈췄느냐. 3일 동안에 지연을 하죠. 안 건너고. 그래서 논란이 많은데요. 나중에 또 미리 하면요. 이 남친 계획이요. 원문이 뭐냐면은 러시아 말로 됩니다. 사실 러시아 군들 고급 장교들이 작전 계획을 세워준 거예요. 그래서 북한 말로 된 거는 원문 러시아 말을 번역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러시아군이 이 부대들이 한강을 도강하는 계획을 세워놓지 않았어요. 또 하나 정치적으로는 중앙청과 의회, 그다음에 의회가 지금 여의도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태평양에 있던 거죠. 지금 그것만 점령을 하면은 박헌영 말만 딴 남쪽에서 이 봉기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러니까 여의도가 아니라 지금 태평양에서 국회를 소집해서 빨리 통일정부 수립을 선언하고 그러면 끝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해결되고 아까 말 2군단이 우회하고 포위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얘네들 5사단이 강릉 이쪽 바다를 타고 해서 그냥 진격해 간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쪽에 상륙군들이 들어오고 소위 말하는 빨치산 출신인 766 여단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북한군이 아니라 남쪽 사람들 출신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무슨 백두산호 무슨 영화도 상관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런 남쪽 빨치산 출신들이 적게는 300명, 많게는 1000명 단위로 이쪽 해안선으로 침투하는데요. 한 300명 정도를 싣고 부산으로 침투하게 된 게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해상에서 우리 해군이 격침시켜버리죠. 그리고 그 배가 우리나라 최초의 첫 전투함이고 그 해군 장병들이 성금을 모아서 미국에서 퇴역한 사실 경찰 경비정으로 쓴 걸 갖고 와갖고 격침시켰는데 잘 훈련된 이념적으로 잘 훈련되고 북한에서 특수전 훈련을 받은 약 350명이 부산과 진해로 상륙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뭐 그것도 생각해 보시면은 뭐 제가 길게 얘기 안 해도 또는 군사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상상할 수 있는 일이죠. 그렇게 되면서 근데 이제 재밌는 게요. 다행히 북한은 이 정도 되면은 한국군 뭐 주요 사단이 이 정도에서 항복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국 전쟁의 특징은 뭐냐면요. 대부대 항복이 없습니다. 한국군 한 개 사단도 항복한 사단이 없어요. 무너지더라도 다 본부 후퇴했어요. 이거는 여순을 겪으면서 굉장히